반갑습니다. 뒷담화 전문 유튜버 18시간 근무하는 편의점 NPC 조점장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2021년이라면서 나이 먹었다며 징징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설날이 왔어요. 시국이 시국인 만큼 대면 대신 정성과 사랑이 담긴 연한장을 발송하거나 영상통화로 서로가 내 안부를 전하는 것도 뒤지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설날이 지나면 바로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죠. 선물 세트 진열에 쪼고 진열에 알바생분들 빡세겠어요.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 편의점이나 마트를 가게 되면 자주 가던 편의점하고 크게 다를 건 없는데 괜히 새로운 느낌이 들곤 하죠. 여튼 명절 시즌에는 편의점에도 몇 가지 변화가 찾아와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택배. 명절 기간은 편의점에선 택배 접수를 받지 않죠. 접수를 해도 연휴가 다 지나고 나서야 배송이 갑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말씀드린 적 있어요. 명절 기간엔 택배를 받지 않는다는 안내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으니까 그냥 접수해달라고 하길래 접수해드렸더니 나중에 배송이 왜 안 가냐며 구매자가 기다려서 빨리 보내야 된다고 침 튀기면서 폭주하던 손놈. 어떻게 된 게 이것들은 서로 같은 언어를 쓰는데 외국인보다 더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대화가 안 돼요. 지금까지 도대체 누구의 도움으로 생명에 위협 없이 자라온 건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운도 좋아. 이번 명절 기간에도 어딘가에선 이런 유형의 진상 손님을 만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은행. 명절 기간에는 은행이 문을 닫기 때문에 편의점에선 거스름돈을 미리 확보해놓곤 합니다. 또 명절에는 아무래도 애들 세뱃돈도 줘야 하고 또 여기저기 현금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은행이 문을 닫고 현금 인출기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그냥 은행까지 가기 귀찮아서인지 편의점에 오셔서 돈을 바꾸시는 손님이 계십니다. 돈을 바꿔달라는 건 뭐 그럴 수 있죠. 평소에도 가끔 바꾸러 오시는 분도 계시니까 어느 정도 금액은 괜찮다고 치는데 욕심이 끝이 없어 아주. 빳빳한 새 돈으로 바꿔달래요. 뭐 농협봤어? 세 번째는 객수. 요즘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지속된 귀성 포기로 사람이 예전보다 덜 빠져나가지만 제 상권은 회사 기숙사처럼 직장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대다수 분들은 여기가 본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엔 사람이 쭉 빠져나간 적이 있어요. 명절만 되면 유령 상권이 되곤 했습니다. 영화 나는 전설이다 느낌? 저만 숨쉬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무도 안 지나가. 사람이 그리워. 진상이 그리워. 돈이 그리워. 일하러 나온 게 아닌 거의 놀러 나온 거죠. 매출이 반에 반토막이 나곤 했습니다. 이걸 처음 경험했을 때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나 무릎만 안 꿇었지 뒤지게 친절한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 이거 뭐 망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사람이 들어오는 객수가 많아지는 상권도 있겠죠. 객수가 많아지는 상권은 뭐 어떻게 이렇게 된 거 한탕해야죠. 개비싼 선물 세트도 급구하는 경우가 많아 꽤나 팔리기 때문에 선물 세트 진열도 많이 해두는 편입니다. 네 번째는 알바. 명절만 되면 알바 땜빵이 많이 생기기도 하죠. 제사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명절엔 근무를 못할 것 같다 라고 말하는 알바생도 보이죠.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어디 가기도 싫고 쓸데도 없고 의미 없는 잔소리 듣기 싫어서 핑계거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오히려 명절에 알바 자리 찾는 경우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상품. 처음 보는 새로운 손님이 매장을 많이 찾아주시다 보니까 아무나 걸려라 하면서 발주했던 악성 재고들이 좀 팔리기 시작합니다. 매일 같은 손님에게 같은 상품만 고정적으로 팔렸는데 이럴 땐 약간 데코용으로 자리 채우는 용도로 끼워넣던 상품들도 몇 개씩 팔리곤 합니다. 먼지만 쌓여가는 양초가 팔리고 화투도 팔리죠. 그리고 폭죽. 폭죽은 평소엔 팔리지 않지만 명절에 나름 팔리는 편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폭죽은 손님이 저한테 쏠까봐 발주를 한 적이 없는데 다른 매장에는 가끔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명절만 되면 약속한 듯이 어디 공터에 가서 폭죽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또 요즘은 5인 이상 모임 금지라 기성을 포기한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편식 같은 상품을 신경 써서 발주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기사님. 다른 편의점 모르겠고 이마트24는 센터 기사님들도 좀 쉬어야 되니까 명절 당일에는 FF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은 오지 않아요. 덕분에 그 시간대 일하는 알바생은 개꿀이겠죠. 정리 안 해도 돼요. 얼마나 꿀이요. 명절 당일에는 기사님이 안 오시니까 점주님들은 명절 전에 발주를 두세 배 늘려서 재고를 확보해 놓습니다. 그래서 명절 전에는 점포마다 발주량이 많아지고 또 교통량 증가로 배송이 많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는 오픈 시간. 제 매장은 18시간 영업하는 매장인데 평소에는 항상 오전 7시에 오픈을 하거든요. 근데 명절 당일에는 담당 SV한테 말만 해두면 오전 7시에 오픈을 안 해도 돼요. 좀 늦게 한 10시 정도나 그 언저리에 오픈을 해도 위에서 잔소리 안 합니다. 저는 예전에 손님이 한 분도 안 와서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늦게 오픈한 적이 몇 번 있는데 뭐 봐줬나봐요. 융통성 있는 본사예요. 융통성 하나는 마음에 듭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여덟 번째는 예치금. 명절 기간엔 카드 매출이 안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발주할 때 예치금이 부족할 수 있죠. 돈이 안 들어와서 발주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신청만 하면 본사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점포 예치금에 넣어줍니다. 물론 나중에 도로 가져가고요. 여튼 본사에서 임시로 어느 정도 금액을 예치금에 넣어주니까 연휴 동안 카드 매출이 좀 통장에 들어오지 않아도 원활한 발주가 가능하겠죠. 이런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홉 번째는 손님.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손님이 있어요. 그건 바로 어린이 손님과 아저씨 손님. 명절엔 처음 보는 어린이 손님과 아저씨 손님이 좀 많이 보이죠. 평소에 자주 와주시는 어린이 손님과 아저씨 손님은 이제 패턴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쉽게 클리어가 가능해서 괜찮거든요. 근데 명절에 오시는 분들은 처음 보는 분들이 많아서 패턴을 몰라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두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절 시즌에는 편의점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돈 싹 다 많이 받으시고 연휴 동안 푹 쉬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나 세뱃돈 줘야 돼. 얼마 줘야 되는겨?